안녕하세요.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29기로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반크의 박디티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작은 실천이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꿈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21세기 독립운동가입니다. 어? 내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평범한 청소년, 청년인데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21세기 독립운동가일까요? 전 방크 활동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21세기 독립운동가 그리고 작은 실천이 만드는 위대한 꿈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저 여러분들 독도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전 독도하면 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나침판을 저한테 제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독도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진 속 이 실체도 바로 독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독도가 이렇게 한반도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전 이게 독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독도는 지금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라고. 독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21세기 글로벌 역사대사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모든 역사와 지금 우리나라와 미래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글로벌 역사대사의 선배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29기밖에 안 됐는데 100년 전에 선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조선의 의병이죠. 이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나라를 거의 뺏겨간 상황에서 당당하게 군인도 아니지만 의병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배는 바로 여기 눈앞에 있는 의병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당시 일본 제국은 막강했죠.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근데 이 막강한 일본 제국 군대에 맞서서 조선의 의병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죠. 눈앞에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총, 칼을 들고 일본 제국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의병 활동을 위해서 지금 사진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병의 모습에 대해서 당시 외신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궁금했겠죠?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때 한 의병이 이렇게 말했죠. 아니요. 어차피 우리는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죽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적겠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알았다.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의병은 그 당시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한국인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시 일본 제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지하는데 대부분 조선인들은 환영하고 있다. 거부하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가, 저항한 사람들은 극소수다라고 소문을 냈죠. 하지만 이 의병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이 가짜 사실을 드러나게 되었죠. 결국 이 외신 기자는 이 의병의 당당한 인터뷰를 통해서 훗날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훈장까지도 받게 되죠. 이 의병들이 70억 세계인들한테 일본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다 막지 못했지만 이 맥킨지 한 외신기자한테는 당당한 목소리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매칭기지는 또 다시 전 세계에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의 꿈과 패기, 열정을 소개하고 있었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1907년 바로 이상설, 이준, 이휘종 헤이그 특사죠.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의에 일본 제국의 부당한 을사늑약을 고발하기 위해서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일본 제국주의가 이 헤이그 특사에 대해서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았죠. 하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갔지만 당당하게 런던 타임즈, 뉴욕 헤럴드 이런 외신 곳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상에 대해서 고발했죠.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신문이 그들의 활동 사항입니다. 비록 국제회의장엔 못 들어갔고 실패했지만 그들의 실패는 끝이 아니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그 당시에 청년들의 꿈을 전파하고 있고 동일하게 전 세계인들한테 일제의 부당한 침략에 대해서 알리고 있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 순간에는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의병처럼 그리고 헤이그 특사처럼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유관순 열사처럼 100년 후에 그 꿈은 다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이죠. 3월 28일 뉴욕 타임즈 홈페이지 메인에 유관순 열사의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떻게 한국 신문도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에서 당시 100년 전에 16세 유관순 소녀의 활동 내용이 실렸을까요? 바로 이 유관순 열사의 위대한 꿈과 위대한 열망 때문이죠. 바로 1919년 봄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평화시위 요구가 나왔을 때 유관순이라는 소녀는 바로 자유를 향한 민족적 갈망에 얼굴이 되었다는 식으로 바로 100년 후에 2018년도에 뉴욕 타임즈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의병처럼 그리고 헤이그스처럼 유관순 여사처럼 지금 우리의 활동 또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100년 후에 또 누군가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선배라고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선배 이어나가서 앞으로 100년 후에도 우리 활동은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 역사와 영토와 문화를 지키는 활동은 지금 우리에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한민국 존재하는 이상 이어지는 활동이니까요. 바로 그런 중심에 바로 독도가 있습니다. 강복된 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그리고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는 그것이 멈추지 않는 이상 바로 100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의 싸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선배님이죠. 유관순 열사. 이 앞에 있는 포스터 내용은 유관순 열사의 가슴에 동도와 서도, 독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전도, 뚜뚜뚜뚜 심전도 보이시죠? 전 유관순 열사의 심장과 지금 여러분들 심장을 같이 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내고 하는 매개체는 바로 독도죠. 그래서 멈추지 않는 독립운동가 심장, 독도. 한국인의 가슴속에는 윤봉길 의사죠. 안중근 의사죠.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식민 지배에 맞선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100년 전 조국의 역사, 영토, 문화를 지킨 그분들처럼 21세기 여러분도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우리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떠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되찾기 위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봤죠? 바로 군함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2015년도에 일본은 바로 군함도와 같은 유네스코 군함도 같은 그 강제 침략과 징용의 상징인 정말 당시의 조선인들한테는 지옥 같은 섬이죠. 이것을 메이지 시대 삼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반성해야 될 일본이 바로 이 침략과 식민 지배 상징일 수 있는 군함도를 자랑스럽게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노역을 하고 끌려가고 그래서 지옥과 같은 섬이라 했던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 포장을 해서 일본을 발전시킨 메이지 주신의 상징이라고 포장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죠. 이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과 중국인들과 세계인들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강제 침략과 강제 노동, 반인권 사실을 전시하겠다는 조건으로 유네스코에서 등재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막상 등재가 되니까 일본은 그 내용을 부정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조건으로 침략에 대한 내용과 강제 노동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겠다고 한 다짐을 유네스코에 등재되자마자 거부했죠. 2021년 7월 12일 그 결과 유네스코에서는 바로 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유감을 발표했죠. 피해자 전시시설을 설치 거부했고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왜곡했고 군함도 강제노동을 부정했고 이렇게 유네스코가 이걸 발표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일본 정부는 침략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숨겨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을 침략했던 것이 그리고 아시아를 침략했던 부분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포장을 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또 세계인들이 많이 보는 청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021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와,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올림픽이라는 세계 평화 친선의 상징 곳에서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는 이런 만행 같은 행동을 방치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웃나라가 한국이 아무리 항의해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독도를 표기했지만 일본이 IOC 항의했죠. 독도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IOC 항의해서 결국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림픽 취지에 조금 더 이런 잡음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IOC 말을 듣고 우리가 독도 표기를 삭제했지만 이런 우리에 비해서 일본 정부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죠. 당시 한반도 기에서도 일본과 IOC에서 반대하니까 우리가 한반도 귀에 있는 독도를 뺐지만 우리가 이거 뺐던 거에 비해서 너무 우리 순진했죠. 일본은 지금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도가 정천 이유로 해서 빼기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이런 거를 중지해야 될 IOC가 국제기구 역할을 지키지 않고 일본 정부의 마치 꼭두가시처럼 외교부처럼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도쿄올림픽과 올림픽위원회를 상징하는 오름기를 만들어서 IOC가 일본 정부의 꼭두가시처럼 IOC가 일본 정부의 홍보 대상처럼 활용을 해서 전 세계에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 야학을 홍보하는 창구로서 이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년 전의 해그 특사처럼 말인 거죠. 이런 활동은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히 봤을 거예요. 올 초죠. 일본 정부가 정말 하버드 같은 유명한 대학교를 통해서
어떤 만행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났죠.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죠. 마크 램지어. 이 교수가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마치 일본 우익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처럼 논문을 만들어서 하버드 같은 유명한 대학교를 통해서 전세금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일본 우익의 극소수의 내용이었지만 일본 우익들이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 같은 유명한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를 활용해서 전 세계 일본 우익의 생각을 세계 많은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났죠. 그래서 당 청년들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유관순, 그리고 윤봉길, 안중근 이런 분들처럼 당당하게 세계에 고발했죠. 그래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존 마크 램지어 씨, 당신은 21세기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가요? 아니면 100년 전 일본 제국대학의 교수인가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랑 유명한 대학교에서 일본 제국주의 선전, 창구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크 청년은 헤이그 특사와 같이 국제회의장에서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세계인들이 보는 많은 커뮤니티에,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하버드 대학교가 일본 제국주의를 이용한다는 모습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한테 편지 보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이 마크 램저 교수를 징계하시도록 항의했습니다. 그때 말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흑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나치를 두둔하는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방크 청년들은 100년 전 의병들처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이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에서 오늘날 21세기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인데 이렇게 한국을 중국의 영토라고 해놨습니다. 동해는 일본이라고 해두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프랑스 개인 사이트가 아니고 국립박물관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서 저희가 방크현 적극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와 영토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건의했고, 방크 청년들의 시정 노력 결과 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은 이 내용을 마침내 시정을 했죠. 자, 여기 보시면 CIA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는 가장 큰 사이트예요. 이 CIA 사이트는 미국에서 많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무원들, 국제기구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CIA 사이트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부분에 독도를 이렇게 리앙코토 락스라고 해놨어요. 리앙코토 락스는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1800년도에 프랑스 배가 동해를 지나가다가 독도라는 섬을 발견했는데 그 섬 이름을 독도라고 하지 않고 자기 배, 프랑스 배 이름이죠. 리앙쿠라는 배가 발견한 바위라고 해서 리앙코토 락스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불명 독도라는 부분이 21세기에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미국의 정부 사이트 CIA에서 한국인들이 말하고 홍보하는 독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리앙코토 락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전세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이름을 일본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일본 정부 사이트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국가 정보 사이트, 그리고 정보기관 중에서 제일 유명한 CIA에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 바다는 정말 작게 나와요. 우리나라 바다 영토가 축소가 되어서 거의 안 보이게 되고 있죠. 반면에 일본 걸 볼까요? 동일하게 독도 부분을, 참 이상하죠? 한국에 수많은 섬들이 있지만 유독 독도 부분만 저렇게 화살표로 강조해놨어요. 그 이름도 독도가 아니라 리앙코토 락스라고 해놨죠. 바다 이름도 시 오브 재팬.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앞에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지도는 작게 나왔죠. 바다가. 반면에 일본 지도는 바다가 엄청 크게 나왔죠. 일본의 바다 영토가 저렇게 커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정부가 바다 영토를 확장시켜서 전 세계에 홍보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해수면 위로 15cm에 불과한 작은 돌덩어리죠. 오키 도토리시만한 돌덩어리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거를 바다 영토를 만들어서 전 세계 홍보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일본의 바다가 넓게 보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한국의 바다는 안 보이고 일본은 꽤 보이고, 이런 거 보더라도 독도를 향한 일본 정부의 침략은 100년 전과 지금도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홍보 노력은 이제 CR을 통해서 그리고 구글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구글 사이트에서 독도를 치면 이렇게 독도 이름이 아니라 리앙쿠투 락스라고 독도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여전히 올바르게 소개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노력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홍보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WHO 여러분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즉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이트죠. 이 WHO 사이트에서 메인 페이지에 국가 소개 페이지 부분에서 우리 한국을 보면은 한국의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 영토가 없죠, 거의. 근데 여기에서 독도가 울릉도가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축적장 작으니까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본 지도 볼까요? 일본 지도에서는 독도랑 울릉도가 소개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니, WHO랑 유명한 사이트에서, 일본 사이트도 아니고 이 사이트, 국제기구 사이트에서 독도랑 울릉도가 한국 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본 지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 내용을 나중에 잘 기록화돼서 해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멋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홍보해놓고 전송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일본이 독도라 끊임없이 전세계 일본 땅에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 WHO 사이트도 올 초에 이렇게 잘못되어 있지만 방크에서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지금 이 내용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활동한 거죠. 자, 이런 내용은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 교과서를 보여드릴게요. 미국 교과서에 한국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동해를 일본이라고 해놓고 쪽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출제하고 있죠. 정답을 일본이라고 해야 맞게 했어요. 우린 당연히 동해지만 미국의 학생들은 여기서 그 누구도 동해를 하지 않겠죠. 정말 신기한 내용은 어떻게 다른 나라 교과서에 이런 바다 이름을 기입하는 내용이 시험지에 등장하고 마치 일본 교과서처럼, 일본의 우익 교과서처럼 이런 내용이 전 세계에 홍보가 되고 있을까요? 저희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호주의 유학생 학생이에요. 시험문제 풀다가 추격받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출제가 되는데 동이라고 하니까 틀렸어요. 담임 이런 말 했어요. 일본이라고. 교과서가 맞겠니? 네가 맞겠니? 아무리 동이라고 주장해봤자 교과서에 일본어가 돼 있으니까 선생님께서는 한국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있다고. 그 교과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호주의 교과서인데 바다 이름을 기입하는 시험 문제 11번 일본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일본 교과서가 아니고 일본 우익 교과서의 매뉴얼도 아니에요. 바로 전 세계 미국, 유럽, 호주 해외 교과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일본이라고 암기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일본이 전 세계 홍보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왜 우리가 독립운동가이고 왜 우리가 21세기 독립운동가인지. 자, 100년 전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 역사와 영토를 뺏어갔지만 지금 일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이죠. 자, 지금 중국에서 중국 지안시에 강개토 대왕비 앞에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바로 강개토 대왕비가 중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 여러분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독도를 빼앗아가고 전 세계의 동해를 일본이라고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버드 대학교라는 유명한 교통형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왜곡을 하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렇게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직접 중국에 가서 이 비석에 대해서 시청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중국의 과거 유명한 총리죠. 주은예 총리가 고구려가 우리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을 이렇게 패러디화 해가지고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바로 옥스퍼드 교과서예요. 바로 고구려 영토를 중국의 영토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유명한 옥스퍼드 교과서에서. 자, 만리장성을 중국이 과거에는 북경 근처에 있는 산해관에서 끝이었지만 지금은 그 산해관이 끝이 아니라 후산,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지금 함경북도 그리고 평안까지 만리장성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내용을 전 세계 홍보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구려와 달의 성까지 다 중국의 성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거죠. 방크에서 해외 유명한 출판사, 내셔널 지오그래픽, 맥도걸리클,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발행한 40권을 분석을 했어요. 이 중에 7권이 북한 평안도까지 만리장성을 그어놨고요. 그리고 29권이 바로 압록강 시리까지 만리장성 그어놨어요. 원래 만리장성의 끝에 위치는 북경 근처 산해관인데 점점 한반도에 들어오고 평양 들어오고 북한 일대까지 그렇게 중국의 역사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21년도 현재 모습이에요.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역사와 영토를 뺏어간 것처럼 오늘날에도 또 다른 중국이 이렇게 우리 역사 영토를 뺏어가고 있는 모습을 방크에서 조사하고 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채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입니다. 만리장성 위치, 저기 함경 부도까지, 평안 부도까지, 압록강까지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전 세계 수많은 교과서에서 세계사 교과서의 1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중국의 만리장성이에요. 그 중국을 배우는 첫 번째 제일 상징스러운 그 만리장성을 소개할 때 중국의 역사를 배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소개하고 또 만리장성을 이렇게 북한 땅 전부 다 포함한 것까지 해놓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일입니다. 보이시죠? 영국의 유명한 출판사예요. 바로 만리장성을 한반도까지 그어놨고요. 고구려 영토가 중국 영토라고 해놨어요. 옥스퍼드 교과서죠. 만리장성의 위치가 이렇게 표기해놨고 그리고 거의 고구려 전체 역사가 다 중국 거라고 해놓고 있죠. 자,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는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역사를 소개하는 미국 교과서예요. 한국을 소개한 내용의 주어가 한국이 아니에요. 주어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우리나라 역사 대부분을 조정했다. 그리고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During the Tang Dynasty, Korea once again became a colony. 여러분,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 당나라 때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되었대요. 중국의 식민지가.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중국의 식민지겠죠. 이렇게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중국의 식민지가 1910년도 일본에 합병했대요. 그리고 시험 문제죠.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게 바로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험 문제를 보고 암기했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공무원이 되어서 이런 사이트 만든 거겠죠. 바로 캐나다 정부 사이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의 전체 역사는 끊임없이 침략과 지배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에 있는 지배가 1910년 러일 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 역사 딱 두 줄이에요.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우리의 찬란한 역사, 유구한 역사는 전혀 없어요. 중국의 식민지와 일본의 식민지로만 소개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고구려와 발해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만리장성이 북경 근처의 산해관이 아니라 이렇게 압록강을 넘어서 평양까지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 김치의 근원이 중국이라고 한보의 근원이 중국이라고 이런 내용이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죠.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 역사를 중국 역사를 만드는 역사 패권주의를 넘어서 문화까지도 침략하는 이 내용을 저희 전 세계에 고발하고 있죠.
한복을 중국의 옷이라고 만들고 있는 이런 중국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이 보길 원해요. 그래서 그때 의병들처럼, 그때 독립운동가들처럼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최근 있는 일이에요. 중국이 우리 한복을 중국의 한복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그때 우리 방크 청년이죠. 신지원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중국이 우리 한복을 전 세계에 중국의 한복이라고 홍보하기 전에 해외 유명한 사전에 한복이 우리 대한민국 전통 복장이라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라고 옥스퍼드만큼 유명한 200년 역사의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 한복이 등재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우리 한복을 최초로 유명한 사전에 등재를 시켰죠. 지금은 한복을 검색하면 한국의 전통 복장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 한복을 중국의 것이라고 홍보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잘못된 거 고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일본과 중국이 잘못된 거를 등장하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구글에서 김치를 클릭하니까 김치의 근원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이트가 아니에요. 미국의 구글 사이트에서 Where is 김치 from 치니까 김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 소개 내용도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고, 해외 동포까지 함께 했고, 지금은 이 김치의 근원을 치면, 김치를 치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바뀌었죠. 김치를 중국에 뺏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함께하기 원하는 거죠. 또 구글에서 이 구정을 검색해보면 중국 설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설날이 다 중국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국 설날과 한국 설날 다름에도 불구하고도 모든 설날이 다 중국 설날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 사이트에서 이렇게 잘못 나와 있었죠. 이 내용을 방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이 설날이 중국 설날이 아니라 이렇게 차이나 부분을 삭제시켰죠. 이것 또한 방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바꾼 내용이죠. 그리고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역사 되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해외 학자들한테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해외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우길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이 대학교에 항의했어요. 어떻게? 바로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이 우길기가 당신네 나라를 침략했던 나치의 하게크로이츠랑 같은 거라고. 만약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나치기를 만약에 찬양한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참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저희가 항의를 했고, 마침내 이 대학교 측에서 모든 한국인들한테 사과드린다고 답변이 왔고, 이 내용 또한 시정이 되었죠. 바로 방크 청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마트 이런 데서 우길기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크 청년이죠. 한지원님께서 여기에 편지 보냈죠. 어떻게? 우길기는 나치의 하게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이며 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전범 상품이라고, 이거는 제국주의 침략범 용어하는 거라고 했고, 마침내 이 월마트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는 이 회사의 판매 중단이 되었죠. 그리고 BBC라는 유명한 언론사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거예요. 출처 부분에 국방부랑 해양수산부, 즉 대한민국 정부라고 넣은 거예요. 어떤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렇게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한 지도를 좋겠어요. 해외 외신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방크 청년 김현종께서 4개월 동안 이 BBC에 항의했고, 마침내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죠. 즉 윤봉길, 유관순, 안중근처럼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영토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정해서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이렇게 역사에 남았죠. 고등학생 방크현입니다. 해외 언론사에서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길래 당당하게, 물론 입시와 영어 공부 부분이 시험이 중요하겠지만 눈앞에 있는 입시와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00년 전 이 독립운동가들이 지켜냈던 그 역사와 영토를 지금 우리가 다시 지켜야 되겠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유관순 열사처럼 바로 17세 방크 청소년이 최현정님께서 언론사에 건의해서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단독 표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100년 전 유관순 열사의 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방크 청소년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고등학생 윤채원님께서 미국의 초중고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포털 사이트인 교육 사이트에서 울릉도가 일본 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독도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자기는 학생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바꾸기 힘들 것 같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100년 전에 유관순 열사 또한 채연님과 같은 나이였어요. 한번 건의해보라고. 미국의 선생님들한테 설득해보라고. 그 결과 이 학생이 당당하게 편지를 보내서 마침내 이 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울릉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일본의 표기도 동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윤채영 고등학생이 해낸 큰 성과인 거죠. 자, 구글에서 송기정 선수를 치면 강북된 지 이렇게 오랜 기간 지났지만 여전히 송기정 선수의 이름이 아니라 키테이 손이라고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강북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정체성의 상징 이름까지도 바뀌어야 했던 그 아픔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방크현 1년 동안 구글에 항의했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이 이름에 대한 그 나라 고유의 정체성 있는 이름이 식민지배 치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1세기에 방치하는 것은 구글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항의했고 마침내 1년 만에 구글에서 이 내용을 시정을 했죠. 그리고 방크 청년들이 해외 교과서나 웹사이트에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영토도 시작했지만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역사가 오랜 기간 동안의 중국의 침략과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식민지 역사라고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홍보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 결과 중3 박세현님께서 세계 웹사이트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등재시킨 일을 성공을 했죠. 또 방크 청년이 이렇게 5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 출판사에서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이죠. 직지를 등재하는데 성공을 했죠.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특히 이 직지 같은 경우에서는 해외에서 구텐베르크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반드시 등재가 되는 문화유산인데 이 구텐베르크의 보다 78년 앞서서 금속활자본으로 인쇄가 된 직지를 홍보가 되면 우리의 문화유산이 더욱더 세계 홍보가 되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방크 청년들이 잘못된 역사 영토뿐만 아니라 올바른 찬란한 문화유산 홍보하기 위해 활동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방크 청년들이 전 세계의 중국과 일본의 역사보에 대해서 올바르게 항의를 해서 시정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찬란한 문화까지도 등재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방크 청년들의 꿈이 이어진 세계의 청년들과 어떤 일을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방크 청년이죠. 프랑스 청년입니다. 바로 프랑스 백과사전에서 일본어가 되어 있길래 프랑스 방크 청년이 그쪽 출판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인들한테 동해 표기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불합리하게 뺏겼던 바로 한국의 이름을 되찾는 문제라고.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배하던 때 한국인의 말과 글을 못 쓰게 했고 그리고 독도가 그 희생물이라고.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일본어를 동해로 바꾸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한국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이 프랑스 백과사전에 건의를 해서
유명한 프랑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일본의 대신 동해라고 사용한 일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벨기에 책년이 벨기에에 있는 유럽에서는 일본의 조선은 식민지한 것만 드러나 있고 조선인들이 독립운동 활동이 소개가 안 되어 있다고 한탄하고 있길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유럽에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 내용 홍보해 달라고. 그래서 이 방금 청년이 있죠. 켄드 포트라는 분께서 이렇게 유럽 사회에 한국의 독립운동가의 산 증인일 수 있는, 산 증거일 수 있는 3일 독립선언서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고, 특히 방크에서 만든 독립선언서 부분을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바로 네덜란드로 번역을 해준 사람이죠. 그리고 방크 청년이죠. 또 이렇게 폴란드 청년인데요. 이렇게 폴란드 웹사이트에서 일본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건의했죠. 왜냐하면 폴란드 또한 나치로부터 고통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로부터 고통받았던 우리 한국의 역사와 나치로부터 고통받았던 폴란드 역사랑 비교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폴란드 웹사이트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일본어를 동해로 바꾸었죠. 그리고 영국 청년과 해외 청년들이 이제 한국의 역사를 잘못된 거 시정을 넘어서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러시아어로, 영어로 전 세계에 우리 찬란한 문화에서 소개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조선의 의병의 활동 내용을 전 세계 홍보했던 맥킨지 기억하시죠? 그 맥킨지처럼 동일하게 21세기 한국의 단크 회원들의 활동 노력을 이렇게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외국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크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감추었던 내용을 드러내게 했고, 그리고 찬란한 역사 문화를 세계 홍보하는 활동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은 미국 청년이에요. 1년 동안 방크에서 활동했어요. 봉사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공부할 때 그 긴 시간, 초중고교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 한국을 배운 건 딱 20분이었대요. 그 20분도 전부 참전, 미국의 참전 이야기가 전부였대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있어도 무엇이 올바른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한국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해달라고. 그래서 이 방크 청년이 이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교과서에 안 나오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은 또 인도네시아 청년이에요. 인도네시아 백과사전 사이트에서 독도라고 치면 안 나오는데 타케시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 있는데 2억 5천만 명이 독도 일본 땅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바꿔달라고. 그래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인도네시아 백과사전 사이트에서 타케시마를 없애버리고 독도를 등재하게 되었죠.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의 의병들과 함께했던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처럼 21세기도 지금 방회원들과 함께하는 세계인들이,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함께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다른 아시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명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역사를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해서 세계인들이 참가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아시아 평화를 위한 활동이라서 많은 세계인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도 바로 방크 청년이죠.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가 활동 내용을 전 세계 홍보하고 있어요. 이런 말 했어요. 미국에서는 독립운동가가 되게 집회로 나오고 유명한데 한국의 독립운동가는 세계에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세계에 홍보하고 싶다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은 교과서에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비하하지만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피스메이커로 전 세계 평화를 만든 사람으로 소개를 해서 전 세계 홍보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은 반드시 전 세계로 존경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해외에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 1억 명의 한류 팬들한테 다가가서 이들과 함께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을 고발하고 또 올바른 역사를 함께 소개하고, 그래서
세계들과 함께 아시아 표현 만드는 일을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방크 활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국에 소개한 자료를 저희가 드릴 거거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료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를 타케시마, 독일은 일본에,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우리 한복, 그리고 우리 갓, 김치, 이런 게 일본과 중국에서 잘못 홍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 문화를 소개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한국을 소개한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그 자료를 전 세계 친구들을 통해서 배포하고 그리고 보내주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방크 청년들이 해외 편지 보냈고, 그 결과 5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 출판사에서 답변이 왔어요. 바로 우리 교과서에서 일본의 표기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고. 이 출판사 바뀐 내용,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 선배들이죠. 바로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한 방크 청년들이 건의해서 이렇게 5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일본의 통일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 역사가 소개가 되었죠. 직접 웹사이트에 방크 회원 활동을 소개한 내용도 있어요. 제목이 동해죠. 방크 회원들이 전세 교과서 웹사이트에 일본애가 잘못되었음을 소개하고 있고 동해를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일본 정부보다 더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발행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동해 느꼈다고. 마지막 인더엔드,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 전쟁의 승자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의 애국심이라고.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 총칼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그 의병에, 그래서 맥킨지로 하여금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했던 그 의병의 정신,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정신, 그리고 독립운동가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한국인들이 최후의 승자라고. 방크 활동 처음 할 때는 해외 교과서와 웹사이트에서 독립표기는 3%였어요.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의 표기는 97%였어요. 3% 대 97%죠. 그때 이런 말 했어요. 일본 정부는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에서 97%가 일본에 되어 있으니 포기하라고. 방크 회원들은 말합니다. 3%가 동해니까 시작한다고. 그들은 더 이상 갈 길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3%의 또 동해는 방크 회원들의 활동과 많은 한국인들의 동참으로 인해서 지금 40%가 되었죠.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죠. 캐나다 정부 사이트였어요. 한국의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고 되어 있던 내용을 바로 여러분 선배들이죠. 방크 회원들이 21세 독립운동가 분들이 건의해서 지금은 바뀐 내용이에요. 어떻게? Korea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has a long, rich history. 식민지 역사에서 아름답고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로 바뀌었어요. 방크 청년들의 활동으로, 의병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식민지 역사에서 이렇게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로 바뀌었죠.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여전히 해외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는 식민지 역사로만 남아있을 거예요. 일본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케시마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100년 전 의병들처럼,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식민지, 침략의 역사에서 아름답고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로 바뀐 이 시적은, 하지만 갈 길이 멀죠. 해외에 있는 출판물 내용이에요. 중국을 소개한 내용은 찬란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일본도 찬란하죠. 한국은 딱 하나 나와 있어요. 바로 강아지예요. 여러분 우리 유구한 역사를 대표하는 게 강아지입니까? 항의했어요. 답변이 왔어요. 이 강아지는 한국 게 아니래요. 중국산 강아지래요. 한국은 우리 출판물에 소개가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중국에 꽉 차 있으니까 중국에 강아지 놀 곳이 없어가지고 튀어나온 거래요. 한반도로. 더 황당하죠. 여기에 강아지가 있다고 분노할 것을 넘어서 우리는 왜 미리미리 일본과 중국의 역사가 우리 한국을 덮치기 전에 우리 홍보 안 했을까? 우린 그거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사이트에서 이렇게 우리 역사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 역사로만 규정이 되고 해외 침략, 합병 점령을 당해서 일본과 중국은 고래가 되고 한국은 새우가 되어서 우리는 마치 고래살에 낀 새우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한국이 왜 새우인 설명하래요. 지금은 한국이 경제 발전됐으니까 지금은 이제는 중요한 새우가 되었대요. 이렇게 우리 역사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식민지 역사로만 규정이 되니까 일본과 중국은 고래고 한국은 새우인 거죠. 근데 경제 발전이니까 중요한 새우라고. 우리 역사 문화가 소개되고 있지 않으면 이 내용은 바꿀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활동을 통해서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역사는 뭐예요? 이렇게 해외에서 일본과 중국이 왜곡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식민지 역사로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면 우리 한글이 왜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활동만 남아있으면 독립운동 활동은 뭐가 되죠? 우린 끊임없이 일본과 중국이 전세계 퍼뜨린 역사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고 또는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만든 역사를 전 세계에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 역사에서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활동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 전 세계 1억 한류팬이 있죠. 지금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예요. 왜냐고요? 한류팬이 1억 명이거든요. 1억 한류팬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한류팬들한테 우리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으로 전하면 그래서 우리 함께 전세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일본과 중국이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또 찬란한 문화를 등재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100년 전 독립운동가 이들이 못했던 일들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소명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글 사이트에서 한국을 치면 이렇게 독도가 다케시마 나와 있고 우리 바다영토는 거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지도예요. 여러분들 이 지도 받을 건데요. 방크 안 들었어요. 자, 뻥 뚫리는 느낌이 들죠? 가슴이. 이렇게 일본과 중국에 보여지는 우리 한국은 작은 영토이고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독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다 영토를 크게 그려서 우리 일본과 중국에 새긴 새우가 아니라 바로 일본과 중국이라는 패권주의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새우가 아니라 우리는 시림프가 아니라 바다와 같은 민족, 오션이라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거대한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전 세계를 구하는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세계인들을 올바로 이끌어서 아시아 평화를 나누겠다고 그렇게 새우의 마음가짐에서 바로 바다와 같은 거대한 꿈을 가진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기 원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기를 원해요. 독도에서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을 보고 독도에서 이 거대한 바다와 같은 꿈을 꾸고 독도에서 바로 아시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래서 한국은 동쪽 끝에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지도를 뒤집어서 일본과 중국을 박차고 아시아 태평양을 이끌 수 있는 바로 전 세계를 더 나은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바로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위대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자, 전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꿈을 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크 활동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